2026년 2월, 서울 강북의 밤은 유난히 뼈를 깎는 듯한 한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끝에 자리한 평범한 모텔의 네온사인이 붉게 깜빡이며 정막을 깨고 있었죠.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달콤한 속삭임과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20대 청년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곧 영원히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객실의 문이 닫히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다시는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비명도 반항의 흔적도 없는 완벽한 고요. 그저 누군가 그에게 친절하게 건넨 깊은 수면의 초대장만이 방 안에 덩그러니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22세의 미소 띤 그림자가 만들어낸 너무도 조용해서 더욱 소름 끼치는 편도 여행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서늘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과연 어떤 막막한 벽에 부딪혔고 또 어떻게 악마의 가면을 벗겨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뤄주길 원하시는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강북경찰서 강력팀으로 걸려온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그날 오전, 모텔 청소 노동자가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객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마스터키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열린 문틈 사이로 침대 위에는 한 남성이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깊고 단꿈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지만 숨소리는 이미 멈춰 있었고 그의 체온은 창밖의 겨울 공기만큼이나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죠. 현장에 즉각 출동한 과학수사대와 강력팀 형사들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치고 객실 내부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강력사건 현장이라면 을에 발견되어야 할 핏자국이나 부서진 가구 혹은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흔적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기묘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깔끔했습니다. 남성의 지갑, 현금, 그리고 최신형 스마트폰 등 값비싼 소지품들도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거나 깊은 원한을 가진 자의 침입의 가능성은 현장 상황만으로 볼 때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초기 검안 결과에서도 물리적인 외력의 흔적이나 방어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현장을 통제하던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밤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급성 심장마비나 뇌혈관 질환 같은 돌연사로 추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험악한 사건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깨끗한 현장은 흔히 있는 단순 변사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 현장의 냄새를 맡으며 동물적인 감각을 배려온 베테랑 강력팀 형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현장 보존을 지시하며 객실을 찬찬히 둘러보던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멈춘 곳은 침대 옆 좁은 협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2개의 빈병이었습니다. 그것은 편의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숙취 해소용 음료병이었습니다. 내용물은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말끔하게 비워져 있었죠. 누군가는 그저 술을 많이 마신 청년이 잠들기 전 갈증을 달래기 위해 마신 평범한 흔적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의 머릿속에는 묘한 위화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남성의 상태와 방 안의 공기, 그리고 굳이 숙취해소제를 2병이나 연거푸 마신 정황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마신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누군가 매우 친절한 얼굴로 의도적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섞어 마시게 한 뒤 영원한 잠에 빠지게 유도한 것은 아닐까? 형사의 뇌리에 서늘한 가설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의 숨겨진 조각을 맞추기 위해
강력팀 형사들은 즉각 모텔 주변과 내부에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철야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눈이 뻑뻑해지도록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돌려보던 중 침묵하던 모니터 화면 위로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떠올랐습니다. 전날 밤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올 당시 남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함께 객실로 향하고 있었죠.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은 이제 막 만남을 시작한 풋풋한 연인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인적이 드문 새벽녘, 화면 속의 여성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성 없이 홀로 객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이나 당황한 기색,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평온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데이트를 가볍게 마치고 귀가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유유히 모텔 로비를 빠져나가 짙은 어둠이 깔린 강북의 골목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동인자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단순 돌연사로 종결될 뻔했던 내사 파일에는 이제 강력 사건이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녀가 모텔을 빠져나간 이후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인근 도로의 CCTV와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조리 긁어모았습니다. 이른바 그물망 추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영상 데이터 속에서 흐릿한 픽셀로 남은 그녀의 실루엣을 쫓아 형사들은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여성이 탑승한 택시의 번호판을 특정해낸 수사팀은 곧장 해당 택시 기사를 찾아가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형사가 내민 흐릿한 사진을 본 기사의 기억 속에 남은 여성의 모습은 수사관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택시에 탄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누군가와 태연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하차했다고 합니다. 서서히 수면 위로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22세의 여성. 겉보기에는 아무런 위험성도 느껴지지 않는 이 평범하고 어린 여성이 대체 누구이며 왜 그 차가운 방에 청년을 홀로 남겨둔 채 떠난 것일까요? 형사들은 이 기이한 죽음의 배후에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설계되고 감춰진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수사망을 좁혀가던 순간까지만 해도 강력팀 형사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강북의 낡은 모텔방에서 시작된 이 고요한 편도 여행이 결코 단 한 명의 희생자로 끝나지 않을 거대한 악몽의 첫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 비극의 충격이 일선 형사들의 마음속에 묵직한 응어리로 자리잡고 있던 2026년 2월의 중순. 서울의 매서운 칼바람은 여전히 도시의 온기를 무자비하게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강북경찰서 강력팀 사무실로 날아든 타 관할서의 한 장의 변사사건 보고서는 고요하던 수사본부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도심의 외곽에 위치한 또 다른 한적한 숙박업소에서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20대 남성 역시 앞선 피해자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작별을 고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파출소 직원이 무전기를 통해 더듬거리며 전해온 상황 묘사는 강북 강력팀 형사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을 흘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객실의 출입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뜯거나 창문을 깨고 침입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낡은 가구들과 협탁, 침구리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사망한 남성의 몸에는 누군가와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거나
억압을 당하며 발버둥친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눈을 감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테랑 형사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내린 결정적인 공통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침대 옆 좁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빈 음료수병이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숙취 해소제 병은 내용물이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말끔하게 비워진 채 조용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극진한 친절을 가장하여 건넨 영원한 수면의 세계로 인도하는 차가운 티켓. 첫 번째 사건의 현장 사진과 두 번째 현장의 모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본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원본을 두고 거울로 비춰 복사해낸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칼코마니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경찰은 이 연이은 죽음을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개인의 지병으로 인한 불상사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연속성을 지닌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되었음을 직감한 강북경찰서 강력팀은 즉각 타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두 사건의 수사 기록을 하나로 병합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단순 변사나 돌연사처럼 미장되어 있었기에 섣불리 수사망을 공개하여 언론의 이목을 끌거나 범인에게 경고를 주는 우를 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련한 수사관들의 직감은 이미 파편화된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에서 누군가 젊은 남성들만을 선별하여 소리 없이 일방통행의 여행을 보내버리는 섬뜩한 사냥을 즐기고 있다는 가설이 점차 차가운 현실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흉기를 휘두르거나 시각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대신 달콤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킨 뒤 스스로 밀폐된 공간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수사팀에게 남겨진 최우선 과제는 두 곳의 죽음의 현장에 모두 흔적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보이지 않는 유령의 실체를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두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분초 단위로 역추적하기 위해 현장 주변 반경 수킬로미터 이내에 설치된 모든 방범용 CCTV와 민간 상가의 사설 보안 카메라, 그리고 골목길에 주차된 수백 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모조리 압수했습니다. 수백 기가바이트를 훌쩍 넘어서는 방대한 분량의 영상 데이터가 수사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형사들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픽셀 단위로 쪼개진 흐릿한 화면 속에서 단서의 조각을 찾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희미하고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로 수많은 행인들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이 뻑뻑해져 인공 눈물을 수없이 들이붓고 판단력이 흐려질 즈음 영상 분석을 전담하던 젊은 형사의 입에서 마침내 정적을 깨는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우스 스크롤이 멈춘 모니터 화면 속에는 두 번째 피해자가 숙박업소의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기 직전의 길거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곁에는 첫 번째 사건의 CCTV 영상에서 수십 번 돌려보았던 그 기묘하게 차분하고 여유로운 걸음걸이의 여성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계절감이 느껴지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코트,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띄는 화려한 스타일링, 그리고 무엇보다 동행자를 완벽하게 안심시키는 듯한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눈웃음까지. 세스터 번째 사건의 모텔 로비를 유유히 빠져나가던 그 미소 띤 그림자와
두 번째 현장에 화면 속에 담긴 실루엣을 나란히 띄워놓고 정밀한 교차 검증을 진행한 결과 두 인물의 보폭, 어깨의 기울기, 체형, 특유의 행동 패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범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22세의 앳되고 가녀린 외모를 가진 이 여성은 놀랍게도 불과 몇 주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두 명의 건장한 청년을 연달아 깊고 영원한 잠의 세계로 인도한 뒤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영상 추적과 병행하여 디지털 포렌식 부서의 첨단 수사관들은 두 피해자의 스마트폰 속에 은밀하게 남겨진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흔적들을 복원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왜 하필 그 늦고 어두운 일면식도 없던 낯선 여성과 기꺼이 밀폐된 공간으로 향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디지털 발자국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암호화된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고 지워진 데이터 조각들을 정밀하게 맞춰나간 결과 형사들은 마침내 이 치명적이고 끈적한 거미줄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매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동일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한 여성과 은밀하고 사적인 다이렉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기록이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 통신 기지국 접속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계정의 실제 주인은 CCTV 속 실루엣과 완벽하게 겹쳐지는 22세의 여성, 바로 김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피드는 유명 카페를 방문하거나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기는 화려한 일상,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한껏 과시하는 보정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그녀의 게시물마다 환호와 찬사의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김은 이 가상의 공간이 제공하는 화려한 쇼윈도 뒤에서 자신의 매력을 치명적인 미끼로 삼아 외로움과 호기심에 목마른 젊은 타깃들을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해 점차 친근하고 애교 섞인 메시지로 대화를 주도하며 상대방의 호감을 샀고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질 때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녀가 던진 화려하고 달콤한 미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 물었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하고 설레는 데이트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하고 영원한 심연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스스로 약속 장소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교집합이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면서 강북경찰서 수뇌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즉각 공식적인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수사팀의 커다란 화이트보드 정중앙에는 김이라는 22세 여성의 사진이 붙었고 그 주위로 복잡한 연결망과 타임라인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칼이나 둔기를 휘두르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강력 범죄자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괴물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라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장막 뒤에 숨어 타깃의 심리와 욕망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숙박업소라는 밀폐된 무대 위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도구를 사용해 목표물을 조용히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지능적인 신종 포식자. 형사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억누르며 수사망의 포위망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통을 조이듯 서서히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들어 세 번째 타깃을 향해 다시 한번 달콤한 죽음의 초대장을 발송하기 전에 이 소리 없는 끔찍한 사냥을 반드시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악한 포식자는 경찰의 내사가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중계하며 다음 희생양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력팀 형사들이 그녀의 은신처를 향해 추격의 칼날을 날카롭게 들이밀고 있던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 수사본부 책상 위의 전화벨이 다시 한번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차가운 시신의 발견 소식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삶과 죽음의 얇은 경계선을 뚫고 눈을 뜬 중군가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굴러갈 줄 알았던 22세 악마의 치밀한 각본에 생긴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이자 사건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생존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수사본부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울린 전화벨 소리는 강북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담당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는 형사들의 심장 박동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정적 속의 주검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영원한 수면의 문턱까지 넘어갔다가 간신히 이승으로 발길을 돌린 세 번째 타깃, 즉 결정적인 생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강력팀 형사들은 겉옷을 챙길 새도 없이 경찰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매서운 겨울밤의 정막을 가르는 동안 형사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침묵하던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미소 띈 그림자의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목격자를 확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거친 숨을 몰아쉬던 20대 남성은 간신히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영 주차장에 세우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심야 순찰 중이던 주차장 관리원에게 우연히 발견되어 구급차에 실려온 덕분에 앞선 2명의 피해자들과 달리 편도 여행의 종착지에 닿기 직전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남성의 혈압과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억눌려 있었으며 체내에 알 수 없는 성분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뇌 신경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은 남성이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취할 때까지 초조하게 곁을 지켰고 마침내 그의 초점 없는 두 눈이 천천히 수사관들을 향했을 때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진술 확보에 돌입했습니다. 남성의 기억은 마치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의 차분한 유도에 따라 그가 힘겹게 더듬어낸 파편들을 하나로 맞추자 앞선 현장들과 완벽하게 겹쳐지는 소름 끼치는 퍼즐판이 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남성은 며칠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22세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화려한 모습 그대로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녀는 시종일관 환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남성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가벼운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던 중 그녀는 남성에게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너무도 자연스럽고 친절한 손길로 숙취 해소제 한 병을 건넸습니다. 그걸 마시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평소처럼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전원 스위치가 툭 하고 꺼지는 것처럼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주 깊고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성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가 겪은 본능적인 공포와 무력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남성의 차량이 발견된 현장으로 향해 증거를 보존하고 차량 내부에 떨어져 있던 남성의 스마트폰을 신속하게 압수하여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긴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기기 안에는 은밀하게 움직이던 범인의 실체와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의 비밀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고 복원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던 포렌식 수사관들은 남성과 김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믿기 힘든 기록을 발견하고는 일순간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남성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며 깊은 수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바로 그 치명적인 순간에 김의 계정으로부터 연달아 도착한 몇 통의 메시지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너무 깊게 잠든 거 아니야? 크크,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서 나 먼저 집에 갈게. 푹 자고 내일 일어나면 연락해.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덧붙여진 이 짧고 발랄한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던 강력팀 형사들의 등줄기에는 얼음물 같은 오한이 흘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된 타임라인을 확인한 수사팀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시간은 남성이 알 수 없는 성분에 의해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한 시점과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좁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한 생명의 호흡이 잦아들고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너무도 태연하고 침착하게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려 이토록 사랑스럽고 일상적인 작별 인사를 남겼던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자의 심리를 파헤쳐온 프로파일러와 형사들은 이 메시지가 내포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데이트를 마친 후 남기는 우발적인 행동이나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세 번째 남성 역시 앞선 두 명의 희생자들처럼 운 좋게 구조되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다면 경찰은 변사자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추적하여 이 대화창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메시지는 그녀가 그저 만남을 마친 뒤 깊게 잠든 상대를 두고 귀가한 평범하고 노고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범인은 수사기관의 동선과 증거 수집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며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린 사냥감이 숨을 거두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챙기며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설계하는 기형적인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생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스마트폰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디지털 물증이 확보되면서 베일에 쌓여 도심의 야경 속을 유령처럼 떠돌던 범인은 드디어 현실의 핀조명 아래로 완전히 끌려 나왔습니다. 22세의 앳된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하고 기계적인 냉혹함은 매일같이 잔혹한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지문도 족적도 격렬하게 다툰 흔적도 남기지 않을 만큼 주도 면밀했지만 그녀는 디지털 세상 속에 자신의 그만함이 빚어낸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전송했던 그녀의 그 오만한 메시지는 이제 역설적으로 그녀의 극악무도한 의도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가장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타깃의 신원과 수법이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수사팀의 날카로운 시선은 단 하나의 거대한 의문점표로 집중되었습니다. 대체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그토록 흔적 없이 성인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대량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그녀의 과거 흔적과 금융거래 내역을 탈탈 털기 위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준비하며 침묵의 무기가 흘러나온 출처를 향한 본격적인 역추적의 막을 올렸습니다. 생존자의 증언과 스마트폰에 남겨진 소름 끼치는 알리바이 메시지가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를 빼곡히 채워가던 무렵 강북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의 팩스 기계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날카로운 기계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긴급하게 회신해온 앞선 2명의 희생자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세 번째 타깃의 혈액 및 위장 내용물 정밀 분석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피가 말라가던 형사들은 숨을 죽인 채 아직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결과지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복잡한 화학 기호와 소수점 단위의 수치들이 빼곡하게 나열된 종이 위에서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멈춘 곳은 단 하나의 특정 성분을 가리키는 붉은색 밑줄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것은 다름 아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중추신경계 억제제 성분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의료 현장에서는 극심한 불안정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의 엄격한 통제와 처방 아래 극소량만 조심스럽게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이지만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검출된 농도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신을 부검해온 국가수의 노련한 법의관조차 첨부된 소견서를 통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법의관은 이 정도의 치명적인 농도라면 아무리 체격이 크고 건장한 성인 남정이라 할지라도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즉시 코끼리 마취총을 맞은 것처럼 단 10여 분 만에 완벽하게 의식을 상실하고 스스로 호흡하는 능력마저 멈춰버렸을 것이라는 서늘한 결론을 덧붙였습니다. 현장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흔한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조차 없이 건장한 청년들을 영원한 수면으로 인도했던 그 완벽한 통제의 비밀이 마침내 과학의 힘을 빌려 수면 위로 그 섬뜩한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날이 선 칼이나 무거운 둔기같이 시각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도구 대신 달콤한 숙취 해소제, 병 속에 이 무색무취의 보이지 않는 무기를 정교하게 녹여내어 피해자들에게 친절한 미소와 함께 건넸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위협이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숨이 멎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자신들에게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저 데이트 후에 피로가 몰려온다는 착각 속에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사팀의 뇌리에 깊게 박힌 의문은 이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대체 이제 막 22살이 된 특별한 전과 기록도 없고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화려한 일상을 즐기던 앳된 여성이 어떻게 이토록 치명적이고 막대한 양의 통제 물질을 그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 뒷골목의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를 하기에는 그녀의 평소 행적이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양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북경찰서 수사본부는 즉각 수사의 방향을 선회하여 범인 김의 과거 의료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됨과 동시에 형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 장에 달하는 그녀의 지난 몇 년간의 병원 진료 기록과 약국 처방전 내역이 수사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 위로 쉴 새 없이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퍼즐 조각을 맞추던 베테랑 프로파일러와 형사들의 입에서 헛웃음과도 같은 짙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는 진실은 그 어떤 범죄 소설보다도 기괴하고 집요한 악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코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휩싸여 누군가를 편도 여행으로 보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기록에 따르면 김은 사건이 발생하기 무려 8개월 전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한 수십 군데의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의원들을 마치 메뚜기처럼 끊임없이 옮겨다니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가녀린 어깨를 떨며 의사들에게 극심한 우울증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불면증,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공황 발작을 호소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펼치는 20대 초반의 가여운 환자에게 의사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수면 유도 성분과 신경 안정제가 가득 포함된 처방전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의 병원에서 단기간에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의 양에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녀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허점과 개인 병원 간의 환자 진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철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강북의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은 날 오후에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강남의 다른 병원을 찾았고, 며칠 뒤에는 다시 신촌이나 홍대의 의원을 방문하여 처음 온 환자인 척 연기를 반복하는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 발품을 팔며 모은 기록들은 그녀의 서랍 속에서 거대한 탄약고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사람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알약들이 마치 전장에 나갈 준비를 마친 병사의 무기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수사관들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든 것은 그녀가 수집한 알약의 종류와 처방 날짜를 시간순으로 나열하여 분석한 프로파일링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약을 무작위로 긁어 모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을 복원해 본 결과 그녀는 약물의 반감기와 체중 대비 작용 시간, 그리고 알코올과 섞였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까지 스스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처방전의 날짜가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겨울의 그 시점과 가까워질수록 그녀가 처방받은 약물의 강도는 점점 더 치명적으로 변해갔고, 수집하는 빈도 역시 기형적으로 짧아졌습니다. 이는 곧 그녀가 자신만의 사냥을 위한 완벽한 황금 배합 비율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공을 들여왔으며, 타깃의 얼굴이 정해지기도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무기의 장전을 모두 맞춰놓고 누군가 자신의 달콤한 거미줄에 걸려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강북의 차가운 네온사인 아래에서 벌어진 연속된 비극은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빚어낸 비극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2세의 앳된 여성이 무려 수개월 동안 자신의 몸을 기꺼이 도구로 삼아 의료진을 기만하고 사회의 시스템적 맹점을 비웃으며 빚어낸 극도로 차갑고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환한 미소에 속아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네받았던 그 작은 숙취 해소제 병 안에는 수십 명의 의사들을 철저히 속여가며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고 집요하게 모아온 농축된 악의가 가득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범인의 확실한 수법과 범행 도구의 출처,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계획성까지 모두 수사팀의 손안에 쥐어졌습니다. 침묵의 무기를 쥐고 도시를 활보하던 그녀의 얇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울 완벽하고 단단한 법적 명분이 마침내 완성된 셈입니다. 압수수색 결과물들이 수사본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갈수록 강력팀 형사들의 눈빛은 며칠 밤을 지새운 육체적 피로조차 완전히 잊은 채 더욱 차갑고 매섭게 번득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빈 음료수병,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검출된 치명적인 농도의 수면 유도물질, 그리고 수십 군데의 병원을 돌며 그 물질을 긁어모은 방대한 진료 기록. 이 완벽한 삼각구도의 증거망은 이제 그 누구도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강철 그물이 되어 범인의 목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악하고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지닌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토록 명백하고 촘촘하게 엮인 물리적이고 디지털적인 발자국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이제 물밑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던 내사를 공식적인 강제 수사로 전환하고 범인을 향한 최후의 타격을 가할 때가 도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단순한 돌연사로 위장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완벽한 연극을 펼쳤던 22세의 그림자. 그녀가 또 다른 불행한 사냥감을 물색하며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을 바로 지금. 강북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은 무거운 방검복을 챙겨 입고 수갑의 상태를 점검하며 검은색 잠복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덫의 주인을 직접 대면하고 그녀가 오만하게 구축해놓은 거짓된 알리바이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출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져 고요하게 세상을 떠난 청년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대신하여 서늘하고 묵직한 진실의 심판이 마침내 그녀의 현관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북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을 태운 세 대의 검은색 잠복 차량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미끄러지듯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형사들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맹수처럼 소리 없이 신속하고 정교했습니다. 수사본부 팀장의 안주머니에는 법원으로부터 갓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서늘한 무게감을 뿜어내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이 철옹성 같은 고층 오피스텔 안에서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는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을 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가 올라가는 붉은색 디지털 숫자를 바라보는 형사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억울한 편도 여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목표한 층수에 도달하자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선 형사들은 짧고 묵직한 눈빛 교환 후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복도 양끝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마주한 것은 궁지에 몰려 패닉에 빠지거나 격렬하게 저항하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포근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듯 너무도 평온하고 화사한 민낯을 한 22세 여성 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낭독하고 그녀의 얇고 하얀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우는 그 숨막히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동자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이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제가 지금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라고 묻는 그 순진무구한 표정과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수많은 흉악범을 상대해온 베테랑 형사들의 등골마저 오싹하게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과 1시간 뒤 김은 강북경찰서 깊숙한 곳에 위치한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벽과 외부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직미러로 둘러싸인 좁고 건조한 공간. 환한 백열등 불빛 아래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실루엣은 단 몇 주 만에 2명의 건장한 청년을 소리 없이 영원한 수면의 세계로 밀어넣고 한 명을 생사의 갈림길에 세워둔 잔혹한 포식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연약하고 가녀려 보였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관찰하던 프로파일러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부터 취조실에 앉기까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평정심은 그녀가 일반적인 범죄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기형적인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화용 카메라에 붉은 램프가 켜지고 건너편에 앉은 강력팀 형사들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자 그녀는 마치 무대에 오른 여배우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억울한 피해자의 가면을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서는 금세라도 쏟아질 듯한 투명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가볍게 술을 마셨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다며 먼저 깊이 잠들었고 저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 온 것뿐이라고요. 그게 경찰서에 끌려올 만큼 큰 죄가 되나요? 오히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와 애처로운 눈물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혈기왕성한 형사였다면 그 가증스럽고 뻔뻔한 거짓말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쾅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수많은 거짓말의 성벽을 무너뜨려온 베테랑 수사관들은 결코 그녀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대신 무겁고 숨막히는 건조한 침묵으로 취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던 중 수사관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준비해둔 두툼한 수사 기록차를 테이블 위에 느릿느릿 그러나 묵직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카드가 테이블 위로 조용히 미끄러졌습니다. 그것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그녀가 지난 8개월 동안 수십 군데의 병원을 전전하며 치명적인 수면 유도 성분을 집요하게 긁어모은 방대한 진료 기록과 처방전 내역서였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우연히 같은 날,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깊고 영원한 잠에 빠졌고 또 우연하게도 당신은 수십 군데의 병원을 돌며 그 기나긴 잠을 유도하는 약들을 한가득 모아 자신의 서랍 속에 쌓아두었다. 세상에 이렇게 기막히고 소름 돋는 우연의 일치가 또 있을까요? 수사관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취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이어서 수사관은 사건 당일 숙박업소 안팎을 비추던 방범용 CCTV 캡처 화면들을 타임라인에 따라 일렬로 펼쳐 보였습니다. 동행자와 함께 들어갈 때의 다정하고 활기찬 모습, 그리고 몇 시간 뒤 칠흑 같은 새벽에 홀로 빠져나올 때 너무도 여유롭고 차분한 걸음걸이가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함께 있던 동행자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당황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하거나 프런트로 뛰어나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당신의 발걸음은 마치 오랫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퇴근하는 사람처럼 한없이 가벼워 보이더군요. 견고하고 완벽했던 그녀의 심리적 방어막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테이블 아래에 놓인 두 손은 꽉 쥐어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세의 악마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꼬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입술을 꽉 깨물며 방어 기제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그녀는 끝까지 그날의 일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처방받은 약은 내가 평소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오로지 나 혼자 먹기 위해 모아둔 것뿐이다 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갈 궁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제시한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의 입에 그 무색무취의 액체를 밀어넣는 장면을 찍은 결정적인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맹점을 교활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독하고 끈적한 심리전에서 확실한 마침표를 찍고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기 위해 가장 치명적이고도 부인할 수 없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곧바로 압수되어 외부의 전파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은박 재질의 특수 증거물 봉투에 밀봉된 그녀의 최신형 스마트폰. 사냥감을 물색하는 단계부터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무기의 배합을 연구했던 범행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함께한 이 작은 전자기기가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사관은 그녀의 눈앞에서
그 증거물 봉투를 툭 쳐보이며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입이 끝까지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당신의 손가락이 이 작은 화면 위에 빼곡하게 남겨놓은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발자국들이 대신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그 순간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녀의 얼굴 근육이 처음으로 일그러지며 짙은 불안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수 봉투에 담긴 스마트폰은 지체 없이 경찰청 산하의 첨단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그녀의 은밀한 사생활, 교묘하게 지워진 검색 기록, 그리고 겹겹이 은폐된 다이렉트 메시지의 암호화된 장벽을 부수고 숨겨진 데이터를 복원해내는 방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가 철옹성처럼 굳게 닫아건 거짓말의 철문을 단숨에 폭파시켜버릴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전문가들의 끈질긴 밤샘 추적 끝에 깊은 디지털의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데이터의 파편들은 노련한 수사관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너무도 끔찍하고 기괴한 심연의 얼굴을 마주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산하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삼엄하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기미 최신형 스마트폰은 복잡한 케이블들에 얽힌 채 분석 장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첨단 암호화 기술로 겹겹이 둘러싸인 기기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이 작은 전자기기 안에는 현장에 지문 한 점 남기지 않았던 22세의 그림자가 감춰둔 악의적인 기획과 실행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디지털 공방전 끝에 마침내 견고했던 방화벽이 무너지고 그녀가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던 수십 기가바이트의 숨겨진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모니터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대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바다를 탐색하던 중 웹브라우저의 깊숙한 캐시 메모리에서 복원해낸 검색 기록과 인공지능 챗봇 AI과의 대화 내역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실수가 빚어낸 흔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검색어들은 너무도 노골적이고 치밀했으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방식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최신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에 접속하여 마치 레시피를 묻는 요리사처럼 끔찍한 질문들을 태연하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 성분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혼합해야 성인 남성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나요? 알코올과 함께 복용했을 때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수사관들이 스크롤을 내릴수록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마치 심연의 냉기처럼 포렌식 센터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들의 화학적 특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자신의 서늘한 조력자로 삼아 완벽한 편도 여행의 안내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대화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검색 타임라인은 범행을 실행하기 직전의 시점을 지나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대비한 방어 시나리오 구축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스마트폰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법,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수사관의 심리를 압박하는 진술기법, 심지어 과실치사나 우발적 사고로 위장할 때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까지. 그녀의 검색 기록은 마치 한 편의 치밀한 범죄 스릴러 영화의 대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취조실에 앉아 가녀린 어깨를 떨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우연한 사고였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그 가증스러운 연기가
사실은 수개월 전부터 인공지능과 포털 사이트를 넘나들며 치밀하게 계산되고 연습된 완벽한 기만극이었음이 디지털 데이터라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강력팀 형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포렌식 팀이 그녀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과 사건의 타임라인을 1분 1초 단위로 교차 검증하여 완성한 행적 오버레이 보고서였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숙박업소에서 알 수 없는 성분에 의해 억눌린 호흡을 간신히 이어가다 결국 영원한 고요 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바로 그 끔찍한 시간. 그녀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는 현장과 멀어지는 택시 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뒷좌석에서 그녀가 하고 있었던 일은 죄책감에 떨거나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과 인스타그램의 서버 로그가 가리키는 진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영원히 눈을 감은 지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화사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완벽하게 보정된 셀카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사진 아래에 달린 해시태그와 캡션은 형사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설레는 하루. 오늘 밤에 나랑 같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한잔 할 사람. 방금 전까지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편도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녀는 그 어떤 심리적 동요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경쾌하게 새로운 사냥감을 낳기 위한 미끼를 허공에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생명 따위는 그녀에게 있어 그저 자신의 일상을 잠시 채워주는 소모품이거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잔혹한 게임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의 미션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곧바로 다음 타깃을 향해 거미줄을 치는 극단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화면 너머로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팔로워들은 그녀가 올린 화사한 사진에 너무 예뻐요, 저랑 데이트해요 라며 환호하는 댓글을 달았고,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건장하고 조건이 좋아 보이는 다음 편도 여행의 탑승객이 될지도 모를 새로운 타깃들과 태연하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쏟아지는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자양분 삼아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악마적인 통제욕은 점점 더 거대하고 흉측하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지 못했거나 경찰의 강제 수사가 며칠만 더 늦어졌더라면 그녀의 그 예쁘장한 셀카 밑에 댓글을 달았던 누군가는 또다시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방 안에서 영원히 눈을 감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두꺼운 분량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손에 쥐고 취조실로 돌아가는 강력팀 형사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세워두었던 거짓말의 모래성은 이제 밑동궁부터 완전히 붕괴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선 형사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김의 눈앞에 인공지능과 주고받은 섬뜩한 대화 기록과 사건 당일 업로드한 환한 미소의 셀카 사진이 나란히 인쇄된 종이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수사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디지털 세상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에서 건져올린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자 불행한 사고의 결과물로 보입니까? 경북경찰서의 차갑고 건조한 취조실 안에서 완벽하게 설계되었다고 믿었던 22세 악마의 거짓말 성벽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강력한 망치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두꺼운 방음벽 너머 수사본부 밖의 현실 세계에서는 베테랑 형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기괴하고 뒤틀린 사회적 현상이 독버섯처럼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수면으로 청년들을 인도한 앳된 포식자의 이야기가
언론의 공식 발표가 있기도 전에 익명의 정보지나 어둠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파편적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인의 신상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세상의 익명성에 숨은 네티즌들의 병적인 호기심은 집요했습니다. 누군가 수사 과정에서 유출된 단서들을 조합해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기어코 찾아냈고,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은 그녀의 화려한 일상 사진들이 순식간에 수만 번씩 공유되며 온라인 공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마주한 것은 피해자들을 향한 애도나 범죄를 향한 공분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계정이 특정된 지 단 며칠 만에 200명 남짓에서 무려 1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폭증했습니다.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증거를 수집하고 억울하게 눈을 감은 청년들의 넋을 달래려 사투를 벌이던 형사들은 그녀의 사진 아래에 실시간으로 달리는 수천 개의 댓글들을 보며 깊은 절망과도 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그럴 리가 없어. 언니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나라도 저런 여자라면 기꺼이 영원한 수면을 선택하겠다. 예쁜 건 절대 죄가 아니지. 라는 상식을 파괴하는 찬양과 맹목적인 추종의 글들이 댓글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동조하는 기형적인 심리 상태, 이른바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이 대한민국 디지털 사회 한복판에서 집단적으로 발현된 끔찍한 총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좁고 차가운 방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편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가해자의 화려하고 매력적인 껍데기에 열광하며 그녀를 하나의 기이한 다크 히어로처럼 소비하고 조각내어 즐기고 있을 뿐이었죠. 수사관들은 이 비정상적인 열풍을 보며 22세의 그림자가 휘두른 보이지 않는 무기보다 어쩌면 진실을 외면한 채 자극과 외모만을 맹신하는 이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이 더욱 무서운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자괴감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 수뇌부는 단순한 증거 수집과 법적 처벌을 넘어 이 전대미문의 포식자가 가진 심연의 구조를 해부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 범죄행동 분석팀의 최정예 프로파일러들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두꺼운 유리 너머로 그녀의 미세한 안면 근육 움직임과 시선의 방향, 목소리의 떨림까지 분석하던 프로파일러들은 곧바로 좁은 취조실 안으로 들어가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많은 흉악범들의 닫힌 입을 열고 심리의 밑바닥을 파헤쳐온 프로파일러들에게도 김이라는 22세 여성은 그동안의 범죄학 데이터베이스로는 쉽게 분류하기 힘든 매우 이질적이고 위험한 표본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PCLR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그녀의 유년 시절 환경부터 최근의 대인관계,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 방식까지 수백 개의 교묘한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의 심리적 방어벽을 두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이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며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극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심박수는 너무도 일정했고 대답을 하는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굴곡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로파일러의 의도를 뻔히 꿰뚫어 본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역으로 수사관의 심리를 찌르는 도발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은 프로파일러가 그녀에게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즉 그녀의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1만 명을 돌파하고 그녀를 숭배하는 팬덤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넌지시 던졌을 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모두 탄로나고 꼼짝없이 무기력하게 갇혀있던 그녀의 흐리멍텅한 눈동자에 그 순간 알 수 없는 강렬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며 그토록 감추려 했던 기형적인 나르시시즘이 폭발적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다가올 무거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의 머릿속에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오직 대중의 시선과 관심,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생사와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신에 가까운 권력력뿐이었습니다. 뒷면담과 다각도의 심리 분석을 마친 범죄 행동 분석팀의 최종 프로파일링 보고서는 묵직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그녀를 가난이나 학대 혹은 억눌린 분노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과거의 범죄자들과 완벽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녀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심리를 기계적으로 해킹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지능적 나르시시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녀에게 피해자들은 자신을 빛나게 해줄 무대 위의 일회용 소품에 불과했으며 숙취 해소제 병에 담긴 치명적인 물질은 그 소품들을 치워버리는 가장 조용하고 깔끔한 지우개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범죄 심리 분석 결과는 강북경찰서 수사팀에게 커다란 충격이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형사들은 이제 거리의 어두운 뒷골목이나 우범지대가 아닌 화려한 필터로 보정된 스마트폰 화면 속 가상의 공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흉기를 들고 밤거리를 배회하는 괴물이 아니라 누구나 동경할 만한 화려한 일상과 천사 같은 미소로 무장한 채 우리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21세기형 관심 중독의 포식자였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진료 기록,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검색 내역,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농후하게 묻어나는 심리 분석 결과서까지. 그녀를 세상과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강북경찰서 강력팀은 며칠 밤낮을 불태워 완성한 이 강철 같은 수사 기록을 끌어안고 무거운 진실을 묻어둔 채 이 기나긴 편도 여행의 마침표를 찍을 검찰 송치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2026년의 늦은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매서웠던 바람 대신 스산한 봄비가 아스팔트를 적시던 어느 이른 아침, 강북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한가운데에는 사람의 허리 높이까지 쌓인 거대한 서류 상자들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들 안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뜬 눈으로 지새운 수사관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수천 장의 수사 기록서, 수십 군데의 병원을 돌며 수집한 방대한 진료 내역,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복원해낸 인공지능과의 섬뜩한 대화 기록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몇 주 만에 2명의 건장한 청년을 소리 없이 영원한 수면의 세계로 밀어넣고 한 명을 생사의 벼랑 끝에 세워두었던 22세의 그림자가 세상에 남긴 가장 무겁고 차가운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을 검찰의 손으로 넘겨야 하는 송치의 날이 밝았습니다. 텅 빈 화이트보드 위를 가득 채웠던 복잡한 타임라인과 용의자의 사진을 하나씩 떼어내던 베테랑 형사의 손끝에는 안도감보다는 설명하기 힘든 깊은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억울하게 편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청년들의 차갑게 식어버린 온기를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는 형사로서의 사명감 뒤편에는 이 거대한 도심 한복판에서 언제든 제3의 보이지 않는 무기가 또 다른 미소를 띠고 나타날지 모른다는 묵직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강북경찰서의 유치장 철문이 무거운 금소금을 내며 열렸습니다. 양쪽에 건장한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밖으로 걸어나온 22세의 여성. 김의 양손에는 수건으로 가려진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는 이 전대미문의 기괴한 사건의 전말을 담기 위해 수십 명의 취재진이 이른 새벽부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고 마이크가 그녀의 턱 밑까지 밀려들었지만 모자자와 마스크 너머로 드러난 그녀의 두 눈동자는 여전히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취조실에서 수사관들을 기만하며 흘렸던 가증스러운 눈물조차 이제는 사치라는 듯 그녀는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사과의 말도 남기지 않은 채 호송 차량의 어두운 뒷좌석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그녀를 찬양하고 숭배하며 예쁜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외치던 그 기형적이고 소름 끼치는 팬덤의 환호성은 현실 세계의 차갑고 단단한 법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디지털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렌즈와 대중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도 그녀는 속으로 알 수 없는 승리감을 음미했을지 모르지만 호송 차량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고리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줄 팔로워도 그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순진한 타깃도 존재하지 않는 차디찬 철창만이 그녀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새로운 목적지였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완전히 송치된 이후 법정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은 예상보다 싱겁고 건조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나선 이들조차 수사팀이 촘촘하게 엮어낸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물증 앞에서는 무력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위에 그녀가 직접 배합 비율을 개선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검색했던 치밀한 디지털 발자국들이 띄워지자 재판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라는 어설픈 변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계획서였습니다. 법의 여신은 그녀 가녀린 외모나 나이에 흔들리지 않았고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라는 가장 무겁고 차가운 판결의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타인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신이 되고자 했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만든 그 오만한 함정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난 뒤에 강북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은 다시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가 서류를 검토하고 무전기의 호출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장실 앞 옥상으로 올라간 수사팀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깊은 밤 강북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내뿜는 다채로운 빛과 거리를 메운 인파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평화롭고 활기찬 도시의 밤풍경이었지만 형사의 눈에 비친 이 도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 액정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보정된 사진 한 장과 친절한 메시지 몇 통의 의지에 낯선 이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밤거리로 나서는 수많은 발걸음들. 형사들은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어쩌면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며 먹잇감을 기다리는 또 다른 미소 띤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끔찍한 연쇄의 고리는 끊어졌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비대면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맹점이 존재하는 한 괴물은 언제든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세상에 던진 가장 무서운 경고는 진정한 공포는 피가 튀고 비명이 난무하는 으슥한 뒷골목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동경할 만한 화려한 일상,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 그리고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건네는 그 작고 평범한 친절함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함정. 강북의 밤거리를 물들였던 그 서늘한 편도 여행의 안내자는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날 밤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눈을 감아야 했던 청년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는 아직도 이 도시의 밤바람을 타고 떠돌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면 너머로 미소 지으며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은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천사가 맞느냐고 말입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보이지 않는 무기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 기어코 악마의 가면을 벗겨낸 형사들의 이 치열하고도 숨막히는 수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서 조용히 잊힌 또 다른 사건들 중 여러분이 가장 파헤쳐지길 원하는 사건의 이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향한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